그것은 단지 새벽의 안개였다고들 말한다. 단지 오래된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바람이었을 뿐이라고. 단지 강원 산속 깊은 곳, 잊혀진 사찰의 침묵이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영혼으로 듣는 이들은 알았다. 그 너머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마치 시간이 고대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듯 나무들 사이로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곳 안개에 쌓이고 은은한 종소리에 감싸인 그 자리에서 한 노승이 대나무에 한 문장을 새겼다. 업이 권력을 만날 때 하늘과 땅조차 떤다. 그 문장은 단지 나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이의 기억 속에도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책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그 순환을 고요히 관찰한 데서 오는 지혜의 메아리였다. 노승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마치 그는 모든 것을 이미 본 것 같았다. 치유되지 않은 이들을 따르며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 아직 스스로의 심연에 갇힌 이에게 희망을 맡길 때 생기는 고통들, 서울에서 가장 외진 시골 마을까지 퍼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번지는 결과들. 몇 달 전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그 사찰을 찾았다. 세상이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중심에서 어긋나 있었다. 기자로서 나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는 일에 익숙했지만 그 차가운 땅 위에서는 침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를 감싸 안은 그 침묵은 지금도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한 문장을 전해주었다. 절대 정상에 올라서는 안 될 리더가 있다. 그가 짊어진 업은 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한국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불타는 눈빛과 강한 제스처로 변화를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배웠다. 하지만 그 노승은 내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구호가 아니라 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업은 눈빛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말 너머의 숨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또 하나의 실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집단적 오류, 희망으로 시작되어 상처로 끝나는 또 하나의 순환도띠 영상은 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빚어내는 고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각 선택, 각 투표, 각 침묵, 각 댓글, 각 외침 속에 진동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우리가 지나쳐버린 모든 것, 외면하기로 선택한 모든 것, 어둠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 모든 것, 당신이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아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꿔줄 세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나라를 분열시킬 수도, 치유할 수도 있는 리더를 식별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 두 번째는 우리의 결정들이 한 방울씩 모여 공동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세 번째는 아직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한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지 진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상상할 시간이다. 시장에 다시 생기가 돌고 아이들의 웃음이 거리마다 자유롭게 흐르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과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 충돌하는 목소리로 가득한 땅인지, 그 해답은 단지 한 번의 선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진동 속에 있다.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 갈등을 다루는 방식, 함께 걷는 방식 속에 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키우기로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조용한 아침, 나는 노승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가 눈앞을 지나간 듯한 평온함으로 나에게 말했다. 백성은 구세주를 선택하지 않는다. 거울을 선택한다. 권력에 투영되는 반영은 대부분 다수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의 결과라고 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내 확신을 벗겨냈고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앞에 나를 세웠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의 문제다. 불타는 연설을 움직이는 에너지, 광장을 밝히는 에너지, 군중을 열광케 하는 에너지. 그 말들이 항상 깨끗한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고통과 분노, 좌절을 먹고 자란다. 때로는 희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얼굴로 반복할 뿐이다. 그 노승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보길 원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눈으로. 그는 말했다. 진정한 리더는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품고 있는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고. 진짜 위험은 그가 무엇을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가에 있다고. 가장 치명적인 전쟁은 외침이 아닌 한 인간 안의 균형이 무너지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고. 노승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는 외모나 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리더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집단적 진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군중을 불붙이고 그의 말은 모두가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것일 수도 있다. 잊힌 이들에게 정의를, 분노한 이들에게 질서를, 소외된 이들에게 권력을 약속하는 자. 해결책처럼 등장하지만 그 안에는 균형의 반향이 숨어 있는 사람. 그의 존재는 광장을 뒤흔들고 대중을 움직이며 날카로운 수사로 매일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옳은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에너지가 대나무의 예언을 실현할 위험을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막 눈에 띄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의 말은 아직 모든 사람의 귀에 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가 공기 중에 있다. 집단 무의식 속에서 떨리는 어떤 것, 네트워크, 거리의 대화,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뛰는 어떤 맥박, 새로운 순환이 다가오고 있는 기운.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무게를 동반한 순환. 한 사람의 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업이다. 예언은 이름을 예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에너지를 예고한다. 그리고 그 리더가 정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백성이 그를 불러낸 것이다. 집단의 마음이 그와 같은 진동으로 울렸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은 민족의 상처가 무의식 중에 혹은 침묵 속에서 그를 대표할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노승은 말했다. 분열된 백성은 강한 리더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나 위험은 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출처에 있다고. 어떤 힘은 지혜에서 나오고 어떤 힘은 상처에서 나온다. 전자는 세우고 후자는 무너뜨린다. 문제는 처음엔 둘 다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언 속 리더는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변화의 상징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 대립을 통합하겠다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질서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의 말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노승은 경고했다. 모든 고요가 평화는 아니다. 어떤 고요는 폭풍의 전조다. 예언은 말한다. 균형의 붕괴는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시작된다.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균형이 아닌 긴박함으로 통치하는 리더의 마음, 공동체가 아닌 자기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는 자,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신받을 두려움, 숭배받고 싶은 욕망, 결정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지닌 자. 그런 리더는 의도하지 않게도 한 나라 전체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끌고 갈 수 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첫 균열은 혼란스러운 결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내부의 갈등 속에서, 모순된 말들 속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듯한 명령들 속에서. 그러나 그 깊은 곳엔 절박함이 감춰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무언가 중심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시작의 눈부심은 어쩌면 숨겨진 긴장을 감추고 있었음을, 강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가 점차 분열의 언어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렇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일어날까? 노승은 날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확정적인 답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집단의 업은 수많은 마음이 같은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드러난다고. 신뢰가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지 않을 때, 대화가 비난으로 바뀔 때, 말이 연대의 힘을 잃고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될 때, 그날이 오면 대나무의 예언은 더 이상 단지 상징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모두가 외면했던 것에 반영이 된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퍼져나간다. 경제는 증시의 숫자에서가 아니라 작은 상인의 주머니에서 먼저 흔들릴 수 있다. 사회는 법이 아닌 이웃 간의 불신 어린 시선 속에서 굳어가기 시작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조용히 희망을 잃고
노인들은 자신이 함께 세워온 이 나라가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계속해서 분열의 진동 속에 머문다면, 소음 속에서 힘을 찾고 침묵 속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리더들에게 투사한다면, 예언은 판결이 아니다. 거울이다.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노승의 경고가 무시되고 예언에 그려졌던 리더가 실제로 권력을 잡게 된다면 첫 징후는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아마도 처음엔 말의 머뭇거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결정에서의 설명 없는 지연일 수도 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터진 충동적인 몸짓일 수도 있다. 열광 속에서 여전히 깨끗이 닦이며 유지되던 거울 속에 생긴 작은 금 하나. 하지만 그 거울은 금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금이 가면 그 안엔 단지 권력자가 아니라 한 사회 전체의 무의식이 비춰진다. 예언은 스캔들을 말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말한다. 균형의 붕괴를 말한다. 하나로 모였어야 할 힘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만약 대나무에 새겨진 그 리더가 실제로 정상에 오른다면 그는 노승이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불이라고 부른 것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빛나는 듯하지만 안에서 타들어가는 권력, 고요를 약속하지만 조용히 태워버리는 힘.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시작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할 수 있다. 지역 간 갈등의 점진적 확대, 통합보다는 분리를 조장하는 말들의 증가,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충성, 눈먼 지지의 강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 있다. 콘크리트가 아닌 감정으로 만든 벽, 날카로운 말들로 만든 벽, 무거운 침묵으로 만든 벽, 상호 불신으로 만든 벽. 지도 위에선 여전히 하나인 조국, 그러나 영혼 안에선 조각난 나라 덧. 노승은 말했다. 진정한 혼란은 거리의 외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마음과 마음 사이 신성한 침묵이 깨질 때 시작된다고. 타인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적으로 느껴질 때, 모든 말이 도발로 바뀔 때, 눈빛이 연민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할 때, 그런 에너지가 퍼지면 하나였던 공동체는 점점 기억 속의 이미지로만 남게 될 수 있다. 과거가 현재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대화 대신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선택 위에 그림자처럼 의심이 드리워진다. 예언 속의 그 리더는 한동안 통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의 이미지는 여전히 강하게 투사되고 그의 연설은 권위를 지닌 듯 울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서서히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동맹은 약해질 수 있고 조언자들의 눈빛은 불안을 담기 시작한다.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 해도 이미 형성된 긴장감의 공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정부를 지탱하는 에너지는 단지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맡기는 보이지 않는 신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명령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으로만 회복된다. 만약 예언이 산을 따라 내려오는 강물처럼 펼쳐진다면 그 리더가 권좌에 오른 뒤에 몇 달은 어떤 정지된 감각으로 채워질 수 있다. 아직 큰 혼란은 없지만 정서적인 불안정이 점점 커져간다. 상인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식탁에서 어떤 주제를 피하기 시작하며 이웃끼리 인사를 건네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살아가지만 국가 전체의 진동 속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마치 땅 자체가 불안감을 품고 있는 듯, 불안감을 품고 있는 듯. 노승의 목소리는 계속 울린다. 업이 집단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무게가 아니다. 공기를 따라 새우며들고 강을 따라 흘러가며 도시들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말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법이 적용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언론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SNS의 분열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감각에 의해 부풀어 오르는 소문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집단의 직관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이 에너지는 예언의 길을 따라 권력의 중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예언 속 대통령은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의 발언은 부드러움을 잃어가고
한때 위로가 되었던 목소리는 압박이 되기 시작할 수 있다. 동맹자들은 비록 조용히라도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노승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때 자아가 운명에 개입하게 되고 권력이 섬김이 아닌 방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대나무의 마지막 균열이 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미묘하지 않다. 불안정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시장은 반응하고 거리엔 축제가 아닌 긴장이 흐를 수 있다. 겉으로는 잘 통제되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약해 보일 수 있다. 마치 안개로 지어진 성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약속처럼 던 노승이 천천히 새겨 넣은 그 대나무의 말들은 단지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시작을 말한다. 한 리더의 내면에서 시작된 균형의 붕괴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스며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급류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침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바람이 될 수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민 전체의 정서적 피로가 찾아올 수 있다.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탈진감, 사람들은 잠을 덜 자고 식사를 불안하게 하고 거리의 시선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담기 시작할 것이다. 공기 속엔 무언가가 있다. 멈추지 않는 불안, 내면의 소음. 가장 민감한 이들이 먼저 느낄 것이고 곧 모두가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모든 몸짓이 보이지 않는 저항을 품는 듯한 감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예언은 경고한다. 업카르마는 대규모로 활성화되면 경계를 알지 못한다고. 그것은 들판으로, 도시의 중심으로, 바다로, 하늘로 퍼져간다. 고립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나라의 진동이 계속해서 뒤틀린 채로 흐른다면 신뢰의 전면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은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의 약속은 멀게 느껴지며 그의 올바른 행동조차도 국민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다. 노승의 말에 따르면 리더의 내면의 불이 꺼지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한때 믿음이었으나 이제는 희미한 반영일 뿐이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죄책감을 돌릴 대상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원망의 물결이 생겨날 수 있다. 설명을 향한 광적인 탐색, 이전에 없던 수준의 극단적 분열. 가족은 이념으로 인해 갈라지고 친구는 견해 차이로 멀어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그 리더를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변화를 외칠 것이다. 하지만 양극 사이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심이다. 이성, 존중, 명료함이라는 중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영적 진동은 무너질 수 있다. 노승은 말했다. 한 민족이 길을 잃기 시작하는 때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때라고. 분노가 계속 결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면 결국은 사찰조차도 텅 비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고. 침묵조차 위협처럼 느껴지고 소음만이 유일한 언어가 되어버리는 시대. 그때가 되면 승려들의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예언은 자연조차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은 불안정해지고 비는 기다릴 때 오지 않고 반갑지 않은 순간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땅은 지침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하늘은 며칠씩 흐릴 수 있다. 마치 하늘조차도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는 벌이 아니다. 반응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배적인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까울 수도 있다. 예언은 물리적 붕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미의 붕괴만으로도 실현된다. 국민이 내일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 청년들이 열정을 잃는 순간, 노인들이 자신이 남긴 유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한낮이 어둡게 느껴지고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 땅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땅은 이유 없이 말하지 않는다. 노승은 말했다. 모든 위기는 또한 거울이라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한 나라는 자신이 진정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가면 없이, 필터 없이, 환상 없이, 정당이나 이념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자존심, 영적 무지로 나뉘어진 국민, 안에서 갈라진 민족. 그리고 그 분열이야말로 어느 정치인보다 더 큰 파국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노승희 생의 마지막 해에 자주 언급했던 이미지가 있다. 한국의 운명은 바람 속의 대나무 같다고. 휘어졌지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지만 끊임없이 시험받는 존재. 그리고 결말은 뿌리에 달려 있다고 했다. 뿌리가 약하면 대나무는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그 바람 속에서도 춤추며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자신의 영적, 도덕적, 감정적 뿌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여전히 조상들이 더 혹독했던 시기를 견디게 해준 가치들을 기억할 수 있다. 여전히 구원을 외치기보다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노승은 떠나며 말했다. 마지막 말은 예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지도자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정직함 속에 있다고. 매 선택마다 방향이 정해지고 매 행동마다 길이 열리며 매 침묵이 존중받을 때 치유의 공간이 열린다고. 이제는 존재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별력의 시간, 진실의 시간, 지금은 곡선의 지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다. 더 나은 쪽으로 혹은 되풀이로. 그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이 영상이 거울이자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듣는 당신이 미래는 이미 쓰인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 흐름은 바로 당신임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면 이 여정을 통해 느낀 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찰은 소중합니다. 이 영상을 깨어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아직 이 채널의 일원이 아니라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예언이 이미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